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마스 연계 세력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했는데 이 화물선이 선주는 영국 기업이지만 현재 일본 회사가 용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재벌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지금 예멘에서 관광 명소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예멘의 서부 해안의 알살리프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요즘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구경거리를 지키고 있는 친이란계 무장 조직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는 갤럭시 리더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화물선을 전리품인 양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선박은 납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일본과 관련된 선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자위대는 국제해상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바닷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국 하다하다 후티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은 일본 화물선을 넘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즉 일본 군함을 향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선박 구조에 나섰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류 해상망료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덴만에서 해적 대처활동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헬이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아케보노함은 지난 26일 납치된 이스라엘 관련 유조선 센트럴파크호 구조 신호를 받고 P3C 초계기와 현장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NHK는 아케보노함이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은 뒤 속도를 최대에 가까운 시속 55km까지 올려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덴만에서 납포된 일본 선박을 구하러 갔던 일본 호위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빗나갔고 일본은 이를 탐지조차 못했으며 미국 측이 연락을 받자마자 일본 호위함은 최대 속력으로 도망을 쳤다는 결론입니다. 과거 아덴만에서 성공적으로 납포 선박을 구출했던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미국 관련 배들뿐 아니라 서방의 무역선과 일본의 군함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홍해항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었고 이 때문에 글로벌 해상무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에게 시원한 한 방을 먹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한국의 다연장로켓 천무에게 호되게 응징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입니다.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살만 앙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사우디군에 의해 적잔이 격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세계의 강대국으로서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란을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멘 내전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입니다. 즉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후티 반군에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사다라는 지역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원점이 된 것도 바로 사다였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는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 M270 MLRS와 또 하나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 부대는 남부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 포격이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mm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mm 로켓 두 종류입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 제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한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군의 이번 후티 반군 공격이 실제로 천무로 이뤄진 것이라면 성공적인 실전 대비로 현궁처럼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MLRS나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릅니다. 사우디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바로 보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후티와 평화협상은 물 건너갈 것이고 국경에 배치된 천무의 실전 사용 빈도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과연 천무가 현궁이 그랬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